반갑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 이막을 더욱 빛나게 가꿔가는 백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2026년 1월의 어느 날 문득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수많은 인연을 맺어왔지요. 젊었을 때는 그저 아는 사람이 많고 마당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인생의 중반부를 지나온 지금 여러분은 정말 그 많은 사람 속에서 마음 편히 웃고 계신가요? 요즘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예전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2026년 현재 행복하고 우아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한 가지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맥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들은 관계의 질에 집중합니다. 내 곁에 이름만 아는 100명의 지인이 있는 것보다 내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시니어 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비우는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수십 년 된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만나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고 돌아오면 몸살이 난 것처럼 기운이 쏙 빠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저 옛정을 생각해서 혹은 박절하게 굴지 못하는 여린 성격 때문에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나를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기운만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기에는 우리가 걸어온 삶이 너무나 고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많은 사례를 접하며 느낀 바로는 60대 이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날 때마다 세상 탓, 나라 탓, 자식 탓만 하며 신세 한탄을 반복하는 끊임없는 비관론자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의 밝은 등불조차 흐릿해지고 말지요. 둘째는 은근히 남과 비교하며 비하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자식은 잘 돼가? 라고 짐짓 걱정스러운 듯 묻지만 결국은 자기 자식 자랑으로 끝맺으며 은근히 상대방의 길을 죽이는 부류입니다. 마지막은 내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조언이라는 핑계로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온전히 내가 쥐어야 할 때인데 남의 잣대로 내 삶을 평가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고민은 비단 친구나 지인 사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식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명절인데 이번엔 오니? 라고 먼저 묻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면 혹은 자식과 대화만 시작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입을 닫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2026년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화의 방식과 우리가 평생 익숙해온 방식이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자식들이 먼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게 만드는 매력적인 부모의 비밀과 소위 말하는 꼰대 소리, 싹 사라지는 세련된 대화법에 대해서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 한 분인 황해 정승의 이야기를 빌려와 보려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날 줄 아는 그 품격 있는 은퇴의 기술이 어떻게 우리 노년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지혜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무성한 격가지를 쳐내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존경받으며 나이 드는 비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랜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이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참으로 모질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람이 재산이다라고 믿어오셨기에 누군가를 내 인생에서 밀어내는 것이 마치 내 삶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시겠지요. 하지만 2026년 오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밀어냄이 결코 모진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더 귀하게 쓰기 위해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아주 용기 있고 우아한 행동입니다. 먼저 우리 곁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만날 때마다 세상 탓만 하는 비관론자들에게는 적절한 거리두기라는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매번 맞장구를 쳐주다 보면 어느새 나조차 세상이 원망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네 정도로 짧게 공감만 해주고 대화의 주제를 얼른 돌리십시오. 내 에너지가 전염되지 않도록 마음의 빗장을 살짝 걸어 잠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은근히 자식 자랑을 섞어가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들이 비교의 잣대를 들이댈 때 제가 추천하는 대처법은 굳이 내 상황을 설명하며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집 자식은 참 잘됐네라고 한마디 해주고는 침묵해 보십시오. 내 소중한 개인적인 소식이나 가족의 고민을 그런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타인의 입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자식과의 대화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자식들이 부모님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말 뒤에 숨겨진 우리의 진심을 자식들이 몰라줄 때 참 서운하시죠? 하지만 제가 관찰해 보니 존경받는 부모님들은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바꾸셨더군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명령조의 말투입니다. 너 당장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말 대신 그렇게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자식의 생각을 먼저 물어봐 주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자식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2026년의 청년들은 부모님의 정답보다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부모님의 지지 한마디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나 때는 마리아라는 과거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분명 위대했지만 지금 자식들이 살아가는 2026년의 환경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치열함이 있습니다. 요즘 환경에서는 참 쉽지 않겠구나라고 지금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는 한마디가
마디 훈계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비난보다는 부모님의 솔직한 감정을 전달해 보십시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라는 공격적인 말 대신 내가 힘들어 보이니 내 마음이 안 좋네라고 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게 만드는 세련된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이나 주말에 줄을 서서 찾아오는 인기 폭발 부모님들에게는 이 대화법 말고도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손주들 손을 잡고 달려오게 만드는 그 매력적인 비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품격을 결정지을 박수 칠 때 떠나는 지혜에 대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더욱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로움이 아닌 존경으로 가득 차는 그 마법 같은 순간들을 제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법을 바꾸는 것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이제는 그 문 안으로 자녀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마법 같은 매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2026년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관찰하며 찾아낸 공통점은 그분들이 결코 자식들에게 외로움을 무기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니? 혹은 나 죽으면 그때 올 거냐? 라는 식의 말씀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줄 뿐입니다. 죄책감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뵙는 자리를 점차 숙제처럼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시니어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어이구, 나 지금 친구들이랑 등산 와서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어떠신가요? 이런 활기찬 모습은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참 멋지게 사시는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나도 저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곁에서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명절 풍경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2026년에 세련된 시니어분들은 고된 노동과 엄격한 제사 형식에 얽매이기보다 가족이 모두 모여 짧고 굵게 즐기는 파티 문화를 만드십니다. 음식은 사 먹고 남는 시간에 우리 영화나 한 편 보자라고 먼저 제안하는 부모님을 자식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남의 집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는 대신 올 한 해 고생한 자식의 어깨를 토닥이며 애썼다,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격려가 있는 곳. 그런 곳이라면 자식들은 시키지 않아도 손주들 손을 잡고 먼저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명상이라 불리는 황희정승의 이야기입니다. 황희정승하면 흔히 방촌이라는 호처럼 소박하고 청렴한 삶을 떠올리시겠지만 제가 오늘 우리 시니어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의 은퇴 미학입니다. 황희정승은 세종대왕 시절 무려 18번이나 사직을 청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물러날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를 우리는 적기퇴장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진 직책이나 권위 혹은 가장으로서의 목소리를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 아는 용기는 그 어떤 기술보다도 우리를 품격 있게 만듭니다. 내가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 혹은 후배나 자식들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미련 없이 주인공의 자리를 넘겨주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이 아닌 깊은 존경심을 남깁니다. 많은 시니어분이 현직에서 물러나거나 자녀들이 독립한 후 자신의 쓸모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황희 정승은 자리를 내려놓은 뒤에도 청렴안빈의 자세로 소박한 삶 속에서 내면의 힘을 기르셨습니다. 직이나 명예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퇴직금의 액수나 집의 크기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운 자리에 깃든 평온함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희 정승에게 배울 가장 큰 덕목은 후진양성입니다. 나를 지우고 남을 세우는 지혜이지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 박수받으려 하기보다 내 자식이나 후배가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왔을 때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고 나서기보다 자녀들이 차려놓은 판에서 기쁘게 즐기며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황희 정승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유이자 우리가 2026년 현재 가져야 할 은퇴의 품격입니다. 이제 우리는 멀리해야 할 사람을 가려내고 자녀와 세련되게 소통하며 나만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법, 그리고 아름답게 물러나는 지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마무리를 빛나게 해줄 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남은 인생을 오롯이 평온함으로 채울 수 있을지 그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박수받으며 시작되었듯 마무리 또한 눈부신 존경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1월의 이 차분한 공기 속에서 인생의 깊은 가을을 지나 겨울의 입구에 서 계신 우리 시니어분들과 함께 나눈 관계의 지혜를 이제 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60세 이후의 삶은 무엇을 더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비우고 남기느냐에 따라 그 품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는 참으로 치열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또 사회의 일꾼으로 내 이름, 석자보다는 직함과 역할에 충실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요. 그 과정에서 맺어진 수많은 인연은 분명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저는 여러분이 오롯이 나 자신의 평온함을 위해 인연의 정원을 정리할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실천 지침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째,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에게서 과감히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깎아내리고 남과 비교하며 부정적인 말로 내 하루를 망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귀한 인생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정인데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빈자리에 더 소중한 나만의 평온함과 진실한 친구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60세 이후의 진정한 인맥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나답게 웃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조연이 되는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 우리가 주인공으로 극을 이끌어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대 위에서 멋지게 연기하는 자녀들을 객석에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인자한 관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훈수 두기보다는 박수를 보내고 명령하기보다는 질문하며 그들의 치열한 2026년을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 그런 부모의 뒷모습이야말로 자녀들이 평생 잊지 못할 가장 큰 유산이며 그들을 우리 곁으로 다시 불러 모으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셋째, 황희 정승처럼 박수칠 때 떠나는 은퇴의 미학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은 비단 직장이나 지위에서의 물러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혹은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소박한 일상의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탓하기보다 후배와 자식들이 성장한 것을 대견해하며 그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여유. 그런 여유를 가진 어른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여들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향기로운 존경만이 남게 됩니다. 어르신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역사이며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2026년의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여러분이 쌓아온 삶의 깊이와 연륜입니다. 이제는 그 깊이를 나를 괴롭히는 일들에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나를 설레게 하는 취미로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은 뒤따라오는 후배 세대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희망의 이정표가 됩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결코 돈이나 명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누구를 남길지 선택할 줄 아는 해안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겸손함, 그리고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결단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00세 시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그 보석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저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항상 곁에서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좋은 관계는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담아 여러분을 찾아뵙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겪으셨던 인간관계의 고민이나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십시오. 오늘도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